아니요, 아토피가 불치병이면 사실 위드유라는 병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병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불치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치료만으로 완벽하게 내가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치료와 함께 환자 본인의 관리도 굉장히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어렵다라는 얘기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죠. 실제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말씀을 들어보면 가족력이라는 걸 여쭤봐요. 한 70~80% 이상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토피나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에게 이거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치료를 하고 증상이 좋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아토피 유전율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첫째를 임신해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여자분께서 오셔서 귀하게도 이제 둘째 아이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또 겪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치료를 잘 하고 둘째를 임신을 하고 치료 중에 증상이 정말 괜찮았고 출산 후에도 아주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제가 아토피를 처음 보기 시작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처음에는 환자분들 중에 성인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의 아토피 수는 조금씩 더 늘어가는 추세지만 반면에 성인 환자분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비율로 따지면 거의 50대 50이에요. 그런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먹거리가 너무나 다양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아토피가 성인이 됐을 때 생기지 않았을 만한 환자분들이 아토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면역 과민 반응인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염증들이 피부에 생기면 아토피고 두드러기고 피부 묘기증이고, 눈에 생기면 알러지 결막염이고, 코에 생기면 알러지 비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범주 안에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얘기를 하죠. 알러지 질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알러지 질환도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환자분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꼭 물어보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땀이 흐르고 끈적거리고 이런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해야죠. 중요한 거는 샤워 후에 보습을 잘 한다든지, 지나치게 뜨거운 물이나 이런 물로 하지 않는다든지, 자극적인 목욕 용품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체격이 다 그게 근육은 아니겠죠. 그럼 결국에는 그게 뭐냐? 우리 몸에 잊지 말아야 될 노폐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된 물질들을 배출을 하면 할수록 아마 몸은 훨씬 더 깨끗해질 거예요. 우리도 환자분들이 왔을 때 너무 과체중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살을 같이 빼야지만 더 좋아질 겁니다. 관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살 빼는 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도움되는 약들이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살 빼는 약이냐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반면에 지나치게 마른 사람들은 땀이 전혀 안 나는 사람들도 많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거친 분들도 많아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살을 찌우다라는 건 아니지만 피부를 그만큼 보습을 해준다든지 수분을 넣어주고 자양 물질들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 확실히 좋아지는 건 있어요. 아토피 치료하는 데 쓰는 스테로이드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쓰는 스테로이드는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근육질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고, 스테로이드를 장복을 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에 대한 당연히 의존성이 생기죠. 내성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고, 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의 용법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 그걸 너무 장복하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오고 의존성 중독이 생기죠. 최근에 오신 환자분 중에 단식원에 들어가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사실 또 그렇게 선전을 하는 분들도 많고, 아토피가 심해지는데 음식에 영향이 있는 건 맞죠. 굉장히 중요한 항원 물질이긴 해요. 근데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죠.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예 다 끊어버리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단식원에서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심해지겠죠. 왜냐하면 음식 중에서 뭐 때문에 자기가 심해지는지를 알아서 그걸 피한 게 아니라 아예 음식이랑 고기 자체를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나빠지면 단식원을 주기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한테 어떤 게 영향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을 찾아서 피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인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하게 되면 조금은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치료의 방법들이 굉장히 온라인상에 많이 있는데, 이런 난치병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탁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런 난치성 병일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객관적인 검증된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치료의 확률도 높고 안전한 방법이죠.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케이스와 나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의료 전문가죠. 아토피나 알러지가 생겼을 때는 우리 가까운 아토피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정확하게 진찰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